여러분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 금융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이죠. 때는 2010년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날따라 미국 금융시장은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리스발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룸부터 시카고의 서버팜까지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VIX 지수, 공포지수는 오후 들어 이미 22.5%나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자금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린 셈이죠. S&P 500 지수도 몇 퍼센트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바늘이 오후 2시 32분을 가리킨 그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경제의 구조가 찢겨나가는 듯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탄 테러 도자 연재에도 없었는데 시장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단 4분 만에 주식시장이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연기금 퇴직 계좌기업 자금 등 무려 1조 달러,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급작스러웠던 붕괴 바로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사건입니다. 현장에 있던 트레이더들은 화면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 혼란의 범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계들이었죠. 이 사건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드러냈고 엉뚱하게도 3,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남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런던 서부 부모님 집의 작은 침실에서 전 세계의 최첨단 로봇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던 천재 트레이더 다빈더 사라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실에 있는 한 남자가 어떻게 1조 달러짜리 붕괴와 연관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가 뛰어든 전쟁터를 이해해야 합니다. 2010년 즈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알록달록한 재킷을 입고 소리치는 주식시장의 낭만적인 풍경은 이미 옛말이었습니다. 진짜 거래는 디지털 세계직 초단타 매매 HFT가 지배하는 곳으로 이동했죠. 이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인간 투자자가 아닙니다. 1초에 수백만 건의 거래를 실행하며 수많은 시장을 동시에 스캔하는 강력한 알고리즘들이죠. 이 알고리즘들은 인간의 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약 0.3에서 0.4초가 걸리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에 HFT 알고리즘은 수천 번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2009년에 이 컴퓨터들이 일반 투자자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시장 추세를 파악한다고 보도했죠. 문제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죠. 거래소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플래시 오더스라는 관행이었습니다. 거래소가 돈을 받고 특정 트레이더들에게 일반 대중보다 딱 0.03초, 30밀리초 먼저 주문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겨우 0.03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HFT의 세계에서 그 시간은 연겁과도 같습니다. 이 봇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진짜 구매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주식을 낚아채서 아주 약간의 마진을 붙여 대파는 이른바 선행 매매를 일삼았습니다. 나빈더 사라오가 발을 들인 곳이 바로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1978년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소위 말하는 월스트리트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퓨텍스 라이브라는 회사에서 트레이딩을 배웠는데 완전 천재였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선물 계약 Futures Contracts이라는 상품을 거래했죠. 선물은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을 굴리는 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조금만 움직여도 대박이 나거나 쪽박을 찰 수 있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사라오는 이런 전통적인 방향성 베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2008년 회사를 그만둘 때 이미 200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죠. 금융위기 때도 은행 구제금융이 시장을 반등시킬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구제금융 발표주의 시장이 19% 폭등하면서 그의 200만 달러는 순식간에 5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들이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며 이익을 갉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로봇들에게 수익을 도둑맞는 기분이 든 사라오는 불평만 하는 대신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그는 알고리즘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로봇들은 단순히 반응할 뿐이라는 걸요. 주문이 많이 쌓여 있으면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이 많구나 라고 착각하고 따라 움직이는 습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오는 자신만의 무기 커스텀 봇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 만든 거였죠. 이게 바로 나중에 스푸핑이라고 불리게 되는 전략입니다. 포커 칠 때 칩을 잔뜩 쌓아 올리며 나 패 좋다 라고 겁을 준 뒤상대가 죽자마자 칩을 싹 회수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라오의 봇은 수천 개의 가짜 매도 주문을 시장에 쏟아부어 엄청난 물량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층층이 주문을 쌓는 레이어링 기법으로 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팔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러면 HFT 봇들은 가격 떨어지겠네 하고 즉각 반응해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라오는 가짜 주문을 싹 취소하고 싸진 가격에 진짜로 매수하는 겁니다. 로봇들의 인식을 해킹한 셈이죠. 침실에 앉아 하루에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당일에도 그는 거의 90만 달러를 챙기고 유유히 퇴근했습니다. 자, 그럼 그날 시장은 도대체 왜 붕괴했을까요? 사라오가 기름을 부은 건 맞지만 최초의 불꽃은 의외로 평범한 곳에서 튀었습니다. 오후 2시 32분, 한 대형 뮤추얼 펀드가 위험 회피를 위해 41억 달러 규모의 선물 계약 7만 5천 개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 한 번에 팔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은 하루 종일 찔끔찔끔 나눠서 파는 데이 펀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사용한 자동 매도 알고리즘이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분간 거래량의 9% 속도로 팔아라 라고 설정해 둔 거죠. 가격이나 시간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거래량에만 맞춰서 팔게 한 겁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살 사람도 많을 거라는 옛날 방식의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2010년에 많은 거래량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는 HFT 봇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재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펀드의 알고리즘이 매도를 시작하자 사라오를 포함한 HFT들이 달려들었습니다. 2시 41분부터 3분간 전체 물량의 33%가 거래됐는데 이 봇들은 이걸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폭탄 돌리기 하듯 1초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팔았던 겁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폭발했겠죠. 그러자 펀드의 멍청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와, 거래량이 터지네? 살 사람이 많나 보다. 더 빨리 팔자. 그렇게 41억 달러어치 폭탄 매물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이어는 없었죠. HFT들은 가격이 폭락하는 낌새를 채자마자 순식간에 발을 뺏고 시장의 바닥이 완전히 뚫려버린 겁니다. 이어진 36분은 그야말로 광란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이 무너지자 연결된 주식 시장으로 전염병처럼 공포가 번졌습니다. 차익 거래자들이 선물 가격 하락에 맞춰 실제 주식들을 투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2시 45분, 시장은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을 보면 상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데이터에 혼란을 느낀 알고리즘들이 비이성적인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가총액 300억 달러인 컨설팅 회사 엑센추어의 주가는 7초 만에 40달러에서 단돈 1센트, 약 10원로 추락했습니다. 거대 글로벌 기업이 집 한 채 값도 안 되게 변한 거죠. 반대로 애플 주식은 250달러 하던 게 갑자기 주당 10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애플의 가치가 54조 달러, 즉 미국 주식시장 전체보다 더 비싸진 셈입니다. 2억 원이면 살 수 있었을 애플 주식 895주가 거의 900억 원에 팔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알고리즘들이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다행히 오후 3시쯤 되자 트레이더들과 다른 알고리즘들이 말도 안 되게 싼 주식들을 사들이며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박살난 뒤였죠. 규제 당국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30분 만에 1조 달러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죠? 5년의 조사 끝에 2015년 미 법무부는 범인을 지목합니다. 영국에서 체포된 나빈더 사라오. 정부는 그의 대규모 스푸핑 주문이 시장 균형을 무너뜨린 결정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기 및 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38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법 수익일 280만 달러를 인정하고 협조하기로 했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방구석 트레이더 한 명에게 플래시 크래시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4년 연구 결과 역시 HFT와 사라오가 상황을 악화시킨 건 맞지만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멍청한 알고리즘과 취약한 자동화 시장 구조의 콜라보였으니까요. 어쩌면 사라오는 월스트리트에 만연했던 관행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형 금융사들도 다 하던 짓인데 그가 잡기 쉬운 먹잇감이었던 거죠.
결국 살아오는 수사협조를 인정받아 1년 가택연금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도드 프랭크법이 생기고 스푸핑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우리는 안정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대화하는 알고리즘들에게 운전대를 맡겨버린 거죠. 2010년 그날의 36분 동안 기계들이 폭주했고 우리 인간들은 그저 충돌을 대비하며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